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여러분은 말투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중요성, 그 말의 엄청난 힘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그 인생도 바뀌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단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은 40% 이상 높아진다면 이게 믿어지실까요? 에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나이토 요시히토 작가님의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을 만나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 작가님에 따르면 우리의 말하기에 심리가 더해진다면 그 말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90%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90% 말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이 더 잘 풀리고 또 인간관계도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말을 잘 사용한다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도 더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말투의 심리학 7가지를 우리의 것으로 한번 체득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의 말투를 아주 조금씩 바꿔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숨기고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의 법칙.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판원이나 영업사원에게 처음부터 경계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상대방이 외판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또는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에 됐어요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정도로 외판원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외판원은 미움을 받게 될까요? 그는 왜 신용을 얻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판원이 이러이러한 상품을 추천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고객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차피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 싶을 뿐이잖아. 상품이 팔리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추천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마음속 어딘가에서 외판원을 의심하게 되죠. 따라서 훌륭한 외판원일수록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상품을 추천해도 고객에게는 쓸모가 없을 뿐더러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훌륭한 외판원은 고객을 방문해서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양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만 합니다. 절대로 무언가를 강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상품이 나와서 책자만 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상품을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고객에게 모든 걸 맡기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거릿 캠벨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든 강매하려고 필사적으로 판매를 할수록 고객은 외판원을 의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에게서는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는 똑같은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고객이 외판원에게 반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연인에게 해도 되지만 바꿀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존의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면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본인이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행동을 바꾸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바꾸게 된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나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시다. 훌륭한 외판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연인에게서 신뢰를 받고 싶다면 훌륭한 외판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보다 연인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입시다. 무엇을 말할까 보다 어떻게 말할까가 중요하다. 후광효과. 상대방을 설득할 때에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우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내용 따위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요.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말 주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으며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의사 중에도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심하게 꺼려하는 의사도 있는데요. 그들은 의사가 지녀야 할 전문 지식이나 의학적인 기술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환자가 꺼려하는 의사는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외면한 채 말을 하는데요. 환자는 의사가 자신과 눈도 안 맞춰준다고 분개해서 그 의사를 싫어합니다. 그러한 탓에 약을 제대로 챙겨 드세요 라고 충고를 해도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약을 버리기도 하죠. 그에 반해서 환자가 선호하는 의사는 환자를 마주보고 차분하게 대화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심한데 굉장히 아팠겠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자신도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환자에게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환자도 그 의사가 하는 말에 순순히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라크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다. 배꼽을 상대방 쪽으로 해서 정면에 앉는다. 되도록 앞으로 기운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의사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눈을 보지 않고 몸을 옆으로 향한 채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의사에 비해서 2배나 호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진정이 느껴지는 태도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후광효과라고 합니다. 연인과 만날 때에도 호감을 얻는 의사를 모델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진실로 대하고 있다는 자세로 이야기한다면 대체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외면한 상태로 말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나쁜 뜻이 없거나 또는 여성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외면한 채 말하는 태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차가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눈을 보며 말하는 태도도 단순히 습관에 불과합니다. 익숙해지면 별것 아니므로 한동안은 참고 눈을 보며 말하기로 합시다.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말하면 수고했어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고 해도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위로받았다고 느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야기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따뜻한 인품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상대하더라도 그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긍정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프레이밍 법칙.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들리는 표현과 부정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절약가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이건 칭찬하는 말과 같죠. 그런데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두쇠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 이렇듯 상대방을 설득할 때에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귀에도 기분 좋게 들리기 때문이죠. 네덜란드에 있는 바허닝언 대학교의 조너선 판 트리트라는 심리학자는 건강 증진 캠페인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두 문장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충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일찍 죽습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 문장 모두 건강에 주의하라고 어필하는 내용이었지만 읽은 사람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남을 설득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자문자답해 봅시다. 이때 최대한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오늘은 햇볕이 강한 데다가 밖은 더우니까 우리 집에서 DVD나 보자 라고 제안하는 사람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데이트를 대충 때우려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똑같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도 햇볕이 강해서 너의 하얀 피부가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DVD라도 보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무엇을 표현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찐 남자친구에게 설마 대놓고 뚱보라고 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보면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수 있다, 통통해서 사랑스럽다는 등 다양한 표현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말해야 남자친구도 좋아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말도 대충 선택해서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말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들릴 것인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못 선택하는 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모두를 끌어들여라. 사회성의 법칙. 이번 주에 시작한 TV 드라마 봤어? 아니, 아직 못 봤는데. 꼭 봐봐. 다들 첫 회부터 재밌다고 난리더라.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추천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좋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데요. 모두가 그 일에 동의한다고 하면 자신만 반대하기가 힘듭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남성은 알 수가 없는 여러 가지의 노력을 부단히 기울이는데요. 왜 그렇게 여성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요? 그 이유는 모든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누구나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믿으며 다른 여성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노력합니다. 꼭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상대방을 움직이는 첫 번째 기술은 사회적 규범을 제안해서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데요. 텍사스 대학교의 세나 가베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고작 10%만 동의하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50%까지 뛰어오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사람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친구나 지인이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을 때에는 사회적 규범에 호소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순순히 따를 확률이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옷차림에 잘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친구에게 조금 단정하게 입는 게 어때? 라고 친절하게 말해줘도 아마 그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느끼며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면도를 안 하고 다니면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살 거야. 복장이 지저분하면 회사 사람 모두가 싫어할걸? 이런 식으로 모두라는 말을 넣어서 호소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친구도 옷차림에 주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매우 편리한 심리 기술입니다. 자신의 의견으로만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친구에게 너는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돼 라고 조언을 하는 건 친구에게 선의를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되도록 자신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모두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더라도 일단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두는 건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레토릭법. 심리 대화법 중의 하나로 레토릭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단정해서 말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요컨대 나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는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군대가 없어도
외교로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군대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군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이 레토릭법입니다. 친구를 설득할 때 특히 이 레토릭법이 매우 편리한데요. 친구도 설마 자신이 설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친구가 너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겠어 라고 타이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설령 그 말이 옳다고 해도 친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몰라도 같은 고등학생인 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 라는 기분이 들겠죠. 우리는 친구에게서 의견을 강요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레토릭법을 사용해서 놀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실컷 노는 게 좋지 않겠어?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면 그만큼 이성에게 인기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명문대학교를 졸업해야 그나마 저임금에 혹사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 라고 단순히 질문만 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이번에는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의욕도 솟아날 것입니다. 이처럼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레토릭법은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벙크렌트는 대학생들에게 학생에게는 엄격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좋다 라는 내용의 문장을 읽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는 대학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벙크렌트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시험을 치르면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습을 촉진하지 않을까? 와 같은 레토릭을 넣은 문장을 만들어서 다시 대학생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의하는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친구에게는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만 하는 레토릭법이 적합합니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동료가 월급도 적고 일도 지루해서 정말로 지긋지긋해 라고 불평하면 열심히 일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의의를 어필하기보다는 게으름 피우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나서 맥주 한 잔 마시면 최고로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와 같이 레토릭법으로 질문만 하는 편이 무난합니다. 물론 레토릭법을 써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너무나도 완고해서 어차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설득되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말투의 법칙. 언어에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말투가 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윗사람에게는 과하게 정중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거나 회사에서 직책이 낮은 부하 직원에게는 거만하게 말하기 십상인데요. 자신이 위라는 자의식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난폭한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 자신이 부하 직원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거만하게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며 기꺼이 따르고 싶을까요? 나라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난폭한 말로 명령한다면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불쾌한 사람이 하는 말은 조금도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죠. 부하 직원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상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정중한 말을 사용하는데요. 해라고 하기보다는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빨리 뛰어가서 확인해 라고 하기보다는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루이스 패러다이스는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남녀 상담사의 비디오와 같은 등장인물이 고운 말을 사용하는 비디오 두 종류를 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떤 인상을 느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는다. 유능해 보이지 않는다. 냉정하다.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등 부정적인 인상만 받는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정중한 말을 사용하면 지적이고 일을 잘하는 인상을 주지만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부하 직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자신보다 몇 살 정도 어리다는 것을 안 순간 말투를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요. 심지어 상대방이 직장에서는 선배이지만 자신보다 연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잘난 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배인 것도 잊어버리고 뭐야 너 나보다 2살이나 어렸어? 라고 난폭한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고운 말을 쓰도록 주의합시다. 여성과 식사를 할 때 허세를 부리고 싶은 건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게 난폭한 말을 사용하는 남성도 있는데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이, 물 가져와 라고 하기보다는 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 동석한 여성도 확실히 호감을 보일 것입니다. 작가인 노사카 아키유키 씨는 자신의 아이에게도 아빠랑 놀아줄 수 있어요? 라고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태도가 이상적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누구에게나 정중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능력이다. 인사의 예방선효과. 언제든지 자신이 앞장서서 인사를 해봅시다. 인사는 반드시 해놓는 편이 좋은데요. 인사를 하면 왜 좋을까요?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텐데요. 우리는 자신에게 친히 인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런 사람이 도움을 부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줍니다. 자신이 먼저 인사하지도 않고 인사를 받기만 하는 사람의 부탁은 아무도 들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인사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만일의 경우 자신이 곤란할 때 예방선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들었을 때 최대한 기분이 좋을 인사를 해보세요.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인사만 제대로 해놓으면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원만한데요. 평소에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친밀감을 느끼고 친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합니다. 인사는 이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 사람이든 방문한 고객이든 누구에게나 활기차게 인사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아군만 생기고 적은 전부 사라집니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의 다니엘 하워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서 쿠키를 팔고 싶은데 자택에 방문해도 될까요? 라고 부탁하니 25%의 사람이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쿠키를 팔고 싶으니 자택에 방문해도 되느냐고 부탁을 했을 때에는 10%만 응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한두 마디라도 인사하면 그전까지는 몰랐던 사람에서 갑자기 친구나 지인과 같은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사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차나 비행기를 탈 경우에도 좌석에 앉을 때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인사를 하면 몇 시간이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인사하면 옆 사람과의 관계가 모르는 사람에서 아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최근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인사는 귀찮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한 후에 내가 인사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인사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인데요. 고작 인사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귀찮게 여기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그렇게 하면 상사나 부하, 직장의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얻을 겁니다.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꽤 덥네요. 오늘은 날씨가 상쾌하네요. 이것처럼 별것 없습니다. 그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인사하는 건 큰일도 아니죠. 딱히 잡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마디의 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에서는 40가지의 심리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투의 심리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40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7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안내해주는 40가지의 심리 기술과 또 말투의 심리학은요, 실제로 심리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특히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또 연인 관계 등등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가 쉽고 구체적인데요. 그런 점에서 말투를 바꿔봐서 말투를 바꿈으로써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정말 입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사실 기술적인 측면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연습을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피아노,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죠. 말주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또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말투를 배우고 또 연습하면 충분히 그 상황에 맞게 말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작은 동기와 또 요령을 배워나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오늘의 오디오북이 또 오늘의 책이 그 첫 걸음이 되어줄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